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분석팀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16회차, 이번 회차는 K리그1 6경기랑 오랜만에 세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세리아 8경기, 그 14경기 분석 및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강원과 광주의 K리그 경기입니다. 홈팀 강원, 지난 라운드 수원FC 원정에서 올 시즌 그 주 전술인 3-4-3 기반으로 나섰죠. 그 원정 경기인 만큼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역습 위주로 펼쳤는데, 역시 그 역습의 키맨 김대원, 역습 상황에서 깔끔한 중거리 슛으로 앞서 나갔어요. 근데 이날 수원이 수비 조직력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 수원 수비에 막혀서 역습이 생각처럼 잘 먹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에서 세컨볼 처리를 잘 못하면서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죠. 수비 시에 전진 패스 한 방에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그 김승준 선수한테 동점골 내줬는데요. 또 종료 직전에 박스 안에서 그 아슈마토프하고 임채민 이 두 명의 센터백이 라스를 버텨내지 못하면서 크로스 내줘가지고 역전골까지 허용했습니다.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데 그 상대 수원FC 기세에 물리면서 좀 수세적인 경기를 펼친 게 아쉬웠죠. 원정팀 광주입니다. 지난 라운드 홈에서 포항한테 0-1로 패했죠. 뭐 경기 운영 잘했어요. 경기 내용적으로만 보면 광주가 아주 우세한 경기였죠. 그다음 골 결정력이 조금 아쉬웠고 상대 골키퍼 강현무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무득점으로 그쳤죠. 그 이한샘 선수의 부상 공백은 알렉스 파트너로 이한도가 나서면서 대체적으로 잘 소화했습니다. 뭐 펠리페, 헤이스 그리고 엄지성 이 공격진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 전개는 아주 좋았어요. 엄지성은 뭐 빠른 발, 뭐 측면 돌파 이게 좀 이슈가 됐던 선수인데 이 오른쪽에서 중앙 쪽으로 파고들면서 위력적인 그 슈팅 자주 선보였습니다. 그 후반 상대 돌파를 쫓아가면서 수비하던 알렉스가 파울로 PK를 내주면서 실점했는데 뭐 경기는 비록 패하긴 했는데 이 헤이스와 알렉스 선수 합류 이후에 전체적인 경기 내용, 밸런스 아주 잘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라운드 나란히 패배한 두 팀이긴 한데 두 팀 모두 한 골차로 패했지만 그 본인들의 팀 밸런스는 잘 유지를 했습니다. 한국영과 김동현 콤비가 중원을 장악하고 있는 강원, 그리고 헤이스, 김원식 이 미드필더들의 광주의 미드필더들의 이 힘싸움 이거 되게 치열할 것 같아요. 필리페를 앞세운 광주의 공격이 아주 거셀 것 같긴 한데 임채민 중심의 강원 수비 라인이 뭐 잘 대처할 것 같습니다. 연이은 주중 경기로 체력 저하가 심해진 가운데 김대원 앞세운 그 강원의 빠른 역습 카운터를 광주가 대처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죠. 이 광주의 강원의 승, 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는 포항과 수원FC 경기입니다. 송민규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복귀한 다음에 포항 2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광주 원정에서 상대에게 밀리면 어려운 경기를 하긴 했는데 그 후반 교체 투입된 타시가 돌파하며 얻어낸 PK를 성공하며 본인의 K리그 데뷔골로 팀 승리를 안겼죠. 실제 경기 내용은 광주에게 많이 밀렸어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죠. 근데 뭐 골대에 맞는 행운이라든가 그리고 강현무 골키퍼가 엄청난 슈퍼세이브를 몇 차례 보여줬죠. 그 강상우, 송민규 콤비가 컨디션에 따라서 포항의 경기력이 달라지는 거는 문제점이 좀 커 보입니다. 뭐 신강훈이 복귀하면서 수비 라인도 좀 안정감을 되찾았어요. 원정팀 수원FC입니다. 뭐 양동현, 이영재 그리고 한승규 이런 부상자들이 모두 복귀하면서 스쿼드가 좀 안정적으로 구축이 됐어요. 양동현이 전방에서 버텨주는 역할을 좀 소화를 해주니까 역시나 그 김승준, 무릴로, 한승규 이런 이선 자원들이 활약하기 시작했죠. 그 이영재와 한승규를 후반대에서 투입을 했는데 이 두 선수 들어가니까 경기 운영이 확실히 공격적으로 빨라졌어요. 특히 이영재 뭐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간결한 패스, 그 넓은 시야로 그 미드필드 운영을 아주 잘 소화를 해주고 있죠. 그 동점골 상황에서도 이영재의 그 논스톱 전진 패스가 김승규의 골로 연결됐죠. 후반 막판 그 라스가 아주 집요하게 몸싸움하며 살려낸 공으로 한승규가 역전골하며 승리에 대한 집념을 보여줬습니다. 그 실점 장면에서는 조유민 선수가 헤딩 클리어 그 판단 미스 나와보지 않아야 될 상황에 나오면서 실점한 부분 요건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근데 아직 뭐 어린 선수니까요. 지난 라운드 나란히 승리를 거둔 두 팀인데 기세는 원정팀 수원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팀이 밸런스를 찾아가고 있죠. 이영재가 복귀한 게 아주 커요. 경기 운영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포항은 타시가 데뷔골 터뜨렸는데 뭐 PK였어요. 키플레이어 송민규의 컨디션에 따라서 공격 진영의 플레이 수준이 좀 갈린다는 게 약점이죠. 송민규, 강상우 라인의 활약상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의 승 혹은 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세리아 헬라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입니다. 홈팀 헬라스 최근 1승 4패로 부진을 겪고 있죠. 지난 라운드 삼프더리 원정에서는 전반 선제골을 기록하고 경기도 우세하게 이끌었는데 후반 상대 공격적인 선수 교체에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내리 3골을 내주며 무너졌죠.
그런 다비도비치 슈팅 헤딩슛이 골대를 맞는 이런 불운도 겹치면서 부진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최근 홈에서도 3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근데 홈에서 3연패 당한 상대가 뭐 AC 밀란, 아탈란타, 라치오 이런 강팀들이었죠. 원정팀 피오렌티나입니다. 지난 라운드 사스올라 원정에서 상대에게 밀린 경기를 펼쳤죠. 전반 리베리의 측면 돌파에 이은 보나벤투라의 왼발 원도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후반 들어서 상대가 공격적인 선수 교체를 했고 결국 박스 안에서 수비 실책으로 PK 2개나 내줬어요. 세트피스에서 수비 세컨볼 처리도 안 되면서 세 번째 실점하며 그냥 무너져 내렸죠. 전체적인 수비 조직의 집중력이 부족한 이 허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스 출신인 브라우비치는 올 시즌 15골을 기록 중이에요. 그래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죠. 최근 기세가 좋지 않은 두 팀입니다. 두 팀 모두 2연패에 빠져있죠. 다만 헬라스가 그나마 피오렌티나보다는 전력이 안정적이에요. 피오렌티나 최근 2경기 연속 3실점하며 수비력에 허점이 있는데 올 시즌 31경기에서 52실점, 실점이 아주 많은 편이죠. 헬라스의 수비 조직이 피오렌티나보다는 꽤나 안정적입니다. 1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서로 저조한 경기력으로 지루한 경기를 펼쳤고 결국 PK로 서로 한 골씩 주고받으며 1대1 무승부였죠. 헬라스의 승, 무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다시 K리그입니다. 울산과 전북의 매치죠. 1위 싸움이에요. 홈팀 울산은 A매치 휴식 후에 그 3연승의 상승세를 탔었는데 지난 라운드 수원 원정에서 0대3 완전히 참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초반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제 실점 후 김인성과 이동준을 빠르게 교체 투입했는데 공격적인 활로를 잘 찾지 못했어요. 윤빛가람, 바코 이 미드필더들이 상대 미드필더의 수비력에 막히면서 앞서 보여줬던 그런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홍철이 프리킥 슈팅으로 골대를 맞추고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힌 장면 외에는 위협적인 상황도 별로 없었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세컨볼 처리 미숙과 역습 수비가 대처 안 되면서 대량 실점한 부분, 이건 아쉬운 부분이죠. 원정팀 전북입니다. 지난 라운드 성남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며 파죽의 4연승이에요. 올 시즌 막강 수비 자랑하는 성남 상대로도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치려 했는데 성남이 저항이 꽤나 거칠었습니다. 쿠니모토가 선발 출전하면서 패스 플레이 그리고 침투 플레이로 공격적으로 팀을 이끌긴 했습니다. 평소 전북처럼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이 성남 선수들의 투지 넘치는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에 막히고 말았어요. 상대 백패스 미스를 일류첸코가 살려내면서 한교원이 그래도 결승골을 기록하긴 했죠. 근데 상대 실책이 아니었다면 이날 전북 무득점 경기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바로 한교원, 이 자운 알게, 그리고 김보경, 이승기 이 네 선수가 함께 뛸 때 공격력이 가장 막강하게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1위와 2위 맞대결이죠. 두 팀 모두 최근 기세가 좋았으나 울산은 지난 라운드 패배, 전북전 앞두고 예방주사를 맞은 상황이긴 해요. 울산은 원두재, 신영민, 더블 볼란트를 세우던가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으로 나서며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동준, 김인성, 그리고 한교원과 바로 서로 윙어들이 상대 측면 공략에 성공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죠. 이용과 최철선 이런 전북 수비력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울산의 공세를 막아낼 것 같습니다. 울산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성남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극한의 짠물 수비를 펼치던 성남이 공식전 4경기 만에 실점 허용하며 패했죠. 상대가 리그 최다 득점 선두이자 1위팀 전북인 것을 감안하면 성남이 그래도 잘한 경기였습니다. 실점 상황도 이 공격수 박용지의 백패스 미스가 실점이에요. 이 수비수들이 뭘 잘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은 짜임새 있고 선수들의 투지도 곁들여지며 어지간해서 무너지지 않고 있죠. 노련한 골키퍼 김영광이 뒤에서 버티고 선 것도 아주 주요합니다. 다만 공격적인 부분은 전혀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김현성, 박용지, 부시 모두 다 미흡해요. 그나마 뮬리치도 퇴장 결장으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가 없죠. 원정팀 인천입니다. 인천이 다시 한번 수비진이 무너지며 연패에 빠졌죠. 지난 라운드 제주와 홈경기에서 김도혁과 구본초를 중앙에 배치하면서 3-4-3 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아길라르도 전진적으로 배치했죠. 근데 상대 공간 침투 패스에 무너지면서 이른 시간 실점했어요. 그래서 구본초를 문지환으로 교체하며 수비 안정화를 시도했는데 델브리지, 김광석, 오반석 이 3백 라인 높이 노련미 돋보이긴 하는데 속도에서 약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3실점으로 무너지며 수비 조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죠. 최근 리그 2경기에서 8실점이에요. 주전 수비수를 교체하던가 아니면 수비 전술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짠물 수비로 재미 보는 성남 그리고 리그 최다 실점 인천의 맞대결이죠. 전체적인 경기력, 팀 밸런스 모든 면에서 성남이 앞서 있어요. 다만 성남은 뮬리치 공백으로 공격진의 무게감이 떨어지죠. 근데 인천은 무고서 복귀가 점쳐지고 있죠. 성남이 우세한 경기를 칠 것 같긴 한데 득점력이 관건이죠. 0대0 무승부도 가능한 경기입니다.
성남의 승, 무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대구와 수원의 삼성의 경기입니다. 최근 부진을 털어내며 지난 라운드 서울 원정에서 승리한 대구죠. 에드가 김진혁 이 트윈타워 가동하며 공격적으로 나섰어요. 세징야도 부상에서 복귀하며 공격 진영에 무게감은 실어졌죠. 에드가와 김진혁이 전방에서 버텨주는 만큼 세징야 조금 더 프리하게 공격적으로 활약할 수 있었어요. 코너킥, 프리킥 등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에드가 김진혁 외에도 194의 장신 센터백 정태욱도 아주 위협적이죠. 후반 넘어서며 수비적으로 전환하며 안전하게 승리를 지켜내며 부진에서 탈출했습니다. 원정팀 수원입니다. 최근 리그에서 부진했던 수원이 홈에서 울산 상대로 3대0 완승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죠. 김민우의 부상 결장으로 대체 자원으로 출전하던 강현묵이 좋은 모습 보여주더니 드디어 리그 데뷔골 기록했죠. 이 강현묵, 정상빈, 이 영공 콤비 역습 상황에서 컨비네이션은 아주 만점이었습니다. 패스를 내주고 또 공간을 향해 움직여주고 받아주고 이런 모습들이었죠. 김건희도 폼에 올라오며 포스트 플레이도 잘 해주고 역습 전개도 주도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김건희가 먼저 치고 돌아가면서 공간을 향한 정상빈에게 내주는 이런 호흡도 아주 좋았죠. 고승범도 부상에서 복귀하며 컨디션 점검을 마쳤습니다. 한석종, 고승범, 이 노련미에 강현목, 정상빈 이런 패기가 합쳐지면서 팀 밸런스가 좋아지고 있죠. 제리치의 부진은 좀 아쉽긴 한데 김건희 폼이 올라오고 있어 아주 다행스러운 수원입니다. 부진 털어내고 승리 맛본 두 팀이죠. 대구는 에드가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세징야가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공격진이 긍정적으로 정리정돈된 상황이죠. 반면 수원은 지난 포항 원정과 마찬가지로 날카롭고 아주 매끄러운 역습 플레이를 보이면서 울산을 3대0으로 제압했어요. 김건희, 정상빈, 강영묵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완전 한껏 올라왔죠. 고승범도 부상에서 복귀하며 한석종, 고승범 라인이 재건될 것 같습니다. 수원이 미드필드를 장악하면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 같아요. 대구의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제주와 서울의 경기입니다. 주민규가 살아난 제주, 인천 원정에서 3대0 완승 거뒀죠. 안현범도 부상에서 복귀하고 주민규의 득점포가 터지기 시작하자 제주가 상승세입니다. 지난 라운드 인천 원정에서 이창민의 공간 패스를 상대 수비를 돌아 들어가며 공간을 만들어낸 안현범이 받아서 주민규에게 크로스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죠. 이 3백 수비력도 견고한 가운데 이 안현범과 주민규 이 공격력이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류승우도 교체 투입되면서 헤딩골로 골맛을 봤어요. 중앙미들의 이창민 파트너로는 상황에 따라서 김봉수, 여름, 김영욱 다양한 선수들을 교체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죠. 원정팀 서울 부진이 너무 길어지고 있죠. 공식전 5연패입니다. 기성용, 박주영, 고요한, 조영욱 등 부상자들이 모두 나서지 못한 지난 라운드 대구전 0대1로 패했습니다. 오스마르가 고군분투하며 버텼는데 역부족이죠. 팔로세비치 경기력이 생각만큼 올라오지 못했어요. 후반 나성호를 교체 투입했는데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려서자 나성호도 이렇다 할 활약을 못했죠. 상대가 밀고 올라와야 나성호의 빠른 발도 효과적이죠. 기성용, 박주영 등 주축 선수들 복귀까지 계속해서 어려운 경기 예상됩니다. 안정된 수비력 바탕으로 주민규 골 감각이 살아난 제주가 우세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죠. 주전 선수들의 부상 공백으로 서울은 힘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연이은 주중 경기로 오스마르도 체력적으로 힘들 거예요. 주중 FA컵에서 주전 선수들 로테이션을 돌린 제주가 체력 안배에서도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죠. 제주의 승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세리아 AC밀란과 사스올라의 경기입니다. 홈팀 AC밀란은 지난 라운드 제노와 홈 경기에서 경기 초반부터 우세한 경기를 펼쳤죠. 레비치가 박스 앞에서 왼발 원더골로 앞서 나가고 우세하게 경기를 이끌어 갔는데 이 코너킥 상황에서 센터백 토모리가 실수를 했어요. 상대 최전방 데스트로를 놓치면서 프리하게 헤딩을 줬죠. 토모리는 근데 후반 빈 골문 앞에서 상대 슈팅 막아내면서 자기가 했던 실수를 만회했죠. 후반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자책골로 승리했습니다. 선수들이 기량이 높은 만큼 좁은 지역에서 부분 전술로 상대 수비를 허물지만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아쉬웠어요. 이브라이모비치가 없을 시 전방 무게감 떨어지는 게 바로 이 단점이죠. 만주키치는 올 시즌 부상으로 5경기에 출전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복귀했지만 아직 정상적인 폼이 아니죠. 원정팀 사스올로 지난 라운드 피오렌티나의 홈경기에서 3대1로 승리했죠. 우세한 경기를 펼치긴 했는데 전반 선제 실점하며 끌려갔어요. 박스 앞에서 압박이 느슨해지며 중거리 슈팅을 허용했죠. 후반대로 공격적인 움직임 선보이면서 박스 안에서 파울을 얻어내고 PK를 2개나 성공하며 역전했죠.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르는 공을 중거리골로 쐐기골로 3대1 승리했습니다. 2연승 거두며 최근 부진에서 벗어났죠. 부상에서 복귀한 베라디가 PK 2골을 기록하며 골감각을 회복했어요. 베라디 최근 출전했던 3경기에서 5골 몰아치고 있죠. 또 다른 득점원인 카푸토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원정 3연패 후 하위권 베네벤토 상대로 1승, 원정에서는 성적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두 팀 모두 최근 2연승을 거두며 상승세죠. 나란히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쌓았어요. 공격력은 서로 최전방 확실한 골게터를 중심으로 위력적인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AC 밀란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이죠. 팽팽한 승부 속에서 AC 밀란 쪽으로 기우는 추세입니다. 역대 전적도 AC 밀란이 최근 4승 1무로 앞서 있죠. 올 시즌 1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사솔로가 홈에서 우세하게 경기를 주도하긴 했는데 골 결정력 차이로 AC 밀란이 2대1로 승리했죠. AC 밀란의 승 예상합니다. 홈팀 볼로냐는 지난 라운드 스페지아 상대로 화력쇼를 펼치며 4대1 대승을 거뒀어요. 최근 2연패에서 벗어났죠. 두 경기 동안 침묵했던 공격력이 한 경기에서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9골을 기록 중이에요. 두 경기에서 침묵했던 걸 고려하면 골이 정말 많은 거죠. 오솔린이 피켓골로 쉽게 앞서갔고 역습 상황에서 오솔린이 빠른 돌파 이은 패스로 바로우가 득점했습니다. 이 무사 바로우 선수인데 이 전북 현대에서 뛰고 있는 바로우의 동생이죠. 올 시즌 7골을 기록 중이에요. 수비형 미드필더인 스완버그가 후반 코너킥에서만 2골을 기록했습니다. 오솔린이 오른쪽 윙으로 빠른 돌파 그리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날카로운 왼발슛 아주 위협적입니다. 최근 홈에서도 성적이 좋죠. 인터밀란에게 패한 것 외에 3승 1무예요. 원정팀 토리노입니다. 지난 라운드 AS 로마 홈경기에서 3대1로 완승을 거뒀죠. 전반 초반 상대 공세에 밀리며 선제골을 내주긴 했는데 수비를 두텁게 하며 역습 전술을 펼쳤어요. 사나브리 헤딩골로 추격하고 자자의 역전골로 승부를 뒤집었죠. 투톱인 벨로티 중심으로 보나졸리나 사나브리아 아니면 자자 상대에 따라서 파트너 변화를 주고 있죠. 주전 골키퍼 살바코레의 부상으로 나이가 어린 밀리코비치가 나서고 있는데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들 만드라고라도 수비적인 역할을 아주 잘 소화해주고 있죠. 올 시즌 6승을 거두고 있는데 이 중에서 3승을 최근 5경기에서 거두면서 분위기가 좋아요. 12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 기세가 좋은 두 팀이죠. 볼로냐는 최근 AS 로마, 인터밀란에게만 패했고 토리노도 2연승 중이에요. 볼로냐는 최전방에서 노장 팔라시오의 득점력이 떨어지지만 공격형 미들 소리아노와 수비형 미들 스반버그, 스쿠체니 공수 조율과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볼로냐의 전력이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토리노의 선수비 후역습 전술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올 시즌 13라운드 맞대결은 팽팽한 경기 끝에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도 볼로냐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크로토네와 삼프도리의 경기입니다. 홈팀 크로토네 최하위죠. 지난 라운드 홈에서 우디네스와 대결했는데 상대 공세에 밀리며 끌려가는 경기를 펼쳤어요. 이 고질적인 약점인 수비 집중력 저하로 박스 안에서 공간 내주며 그 투포웨이그만 2골을 내줬죠. 왼쪽 측면 레카가 박스 안으로 돌파 시도하며 PK 얻어내 시미가 성공시키며 한 골 만회했습니다. 최근 득점력이 살아나며 6경기에서 14골을 기록 중인데 그러나 수비력이 뒷받침 못하면서 6경기에서 17실점으로 1승 5패의 부진이죠. 최전방 시미는 최근 7경기 연속골 기록 중입니다. 무려 10골이에요. 원정팀 삼프도리입니다. 지난 라운드 헬라스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고전하며 프리킥 실점으로 끌려갔죠. 주도권 내주며 역습을 노리며 후반 시작과 함께 양코의 동점골 그리고 톨스비 양코 앞세운 빠른 속도의 역습으로 공세를 펼쳤어요. 그리고 후반 교체 투입된 케이타도 빠른 속도로 공간을 노리며 결국 케이타가 PK 얻어내며 역전했죠. 미드필더 진영의 짜임새가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원정 5경기에서는 승리가 없이 좀 부진한 상황이죠. 최근 심의 골 감각이 폭발하며 공격력이 살아난 크로토네요. 근데 다만 골보다 실점이 더 많은 게 문제입니다. 중원 미드필드 진영에 확실히 경기를 운영해줄 선수가 없다는 게 약점이죠. 반면 삼프도리는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좋은 편입니다. 미드필더 짜임새가 좋은 만큼 크로토네에 앞서 있죠. 13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시미가 PK골을 기록한 크로토네를 뎀스가르드, 양코, 쿠아크레알렐라가 릴레이골로 삼프도리가 3대1로 완승을 거뒀죠. 크로토네의 패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제노와 베네벤토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 AC밀란과의 원정 경기에서 상대에게 밀려 전반 이른 시간에 실점하며 끌려갔죠.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상대 공세에 막아내려며 반격을 노렸어요. 결국 코너킥 상황에서 데스트로가 상대 센터백 마크를 따돌리면서 헤딩 동점골을 성공시켰죠. 근데 후반 코너킥 수비 중에 수비가 더만 공격수 스카마카의 자책골로 실점하며 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AC밀란과의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진 거죠. 최근 홈에서 1승 3무로 승리가 별로 없긴 한데 홈에서 9경기째 패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베네벤토입니다. 지난 라운드 라치오 원정에서 전력 차이 극복 못하며 5골이나 내주며 무너졌죠. 전반 초반 수비수의 자책골 내준 데 이어 PK 포함 전반에만 3실점으로 흔들렸어요.
후반 PK와 코너킥 헤딩골로 쫓아가긴 했는데 경기 막판 추가골 내주며 5실점 내줬죠. 현재 31경기를 치렀는데 60실점입니다. 경기당 실점이 두 골에 가까웠죠. 강등권의 크로토네, 파르마에 이어 최다 실점 3위입니다. 최근 원정 선적도 7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죠. 제노아가 전체적인 전력상 우위에 있죠. 두 팀 모두 최근 기세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베네벤토에 비해 제노아의 수비적인 부분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제노아가 우세해 보이긴 한데 이상하게도 역대 전적을 보면 베네벤토가 제노아만 만나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3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우세한 경기 펼치며 2대0으로 베네벤토가 승리했죠. 제노아가 후반 반격을 시도했지만 베네벤토의 수비적인 5백을 뚫어내지 못하며 앞선 맞대결에서 패배했었죠. 제노아의 승, 패 예상합니다. 12번째 매치는 유벤투스와 파르마의 경기입니다. 홈팀 유벤투스 지난 라운드 아탈란타 원정에서 팽팽한 경기를 펼쳤는데 아쉽게 패했어요. 0대0으로 끝날 것 같은 경기가 후반 막판 상대 중거리 슛이 수비 맞고 굴절되며 실점으로 연결된 아쉬움이 있었죠. 올 시즌 25골을 기록 중인 호날두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공격력이 약해진 것이 패인이었습니다. 최근 2승 1무 2패로 패가 많아졌지만 수비와 중원에 안정감이 있는 만큼 연패에 빠질 팀은 아닙니다. 호날두 공백은 크지만 미드필드에 득점 가능한 선수들이 많이 배치된 만큼 충분히 극복할 것으로 보이죠. 원정팀 파르마, 지난 라운드 칼리아리 원정에서 상대 공세 막아내며 경기 운영을 잘 풀어갔습니다. 오히려 전반에 2골을 넣고 후반 초반 추가골 터뜨리며 3대1로 앞서 나가며 혹시나 승리하나 기대도 했죠. 그러나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대에게 수비적으로 잘 막아내며 90분까지는 잘 버텨냈습니다. 근데 추가 시간 왼쪽 측면 수비가 무너지며 가마차기 슈팅에 실점하고 또 동점골까지 이게 동점골로 허용이 됐고 재차 크로스에 의한 헤딩 실점으로 이게 94분에 역전골을 허용했습니다. 고질적인 수비 집중력 저하가 다 잡은 승리를 놓친 골이죠.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큰 매치죠. 유벤투스가 호날두 부상으로 결장하더라도 수비력이 허점인 파르마를 상대로 충분히 골을 넣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1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유벤투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치며 4대0 완승 거뒀죠. 유벤투스의 승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스페치아와 인터밀란의 경기입니다. 홈팀 스페치아는 지난 라운드 볼로냐 원정에서 경기 초반부터 PK를 내주며 끌려갔죠. 실점으로 라인을 올리며 공세를 펼치려 했는데 오히려 상대 공간 패스 한 방에 라인이 무너지고 말았죠. 후반에는 코너킥에서만 2골을 추가로 내주며 세트피스 수비도 허점 보였어요. 수비 뒷공간을 향하는 상대의 롱패스에 전혀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홈경기 성적은 좋지만 크로토네, 칼리아리, 베네벤토, 파르마 등 하위권 팀들이었죠. 22라운드 AC밀란을 상대로도 홈에서 승리하긴 했는데 이건 AC밀란의 경기력이 저조했던 어떻게 보면 스페치아에게 행운의 승리였죠. 원정팀 인터밀란입니다. 지난 라운드 나폴리 원정 경기에서 팽팽한 경기를 치렀는데 경기 초반에 루카쿠의 슈팅이 두 차례나 골대에 만난 불운이 있었죠. 전반 중반 상대 크로스를 잡아내려던 한더노비치 골키퍼가 센터백 데브리아 부딪히며 자책골을 허용했어요. 이게 인터밀란한테 진짜 운이 따르지 않았던 전반이죠. 후반 에렉슨의 중거리골로 쫓아가며 그래도 1대1로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경기였지만 1대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죠. 최근 리그 11연승은 마감됐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크죠. 인터밀란은 최근 리그 11연승을 달렸던 팀이에요. 주전 선수들 중 큰 부상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13라운드 맞대결에서도 하키미와 루카쿠의 골로 인터밀란이 2대1로 승리했죠. 이변이 발생하기 힘든 경기입니다. 스페치아의 패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우디네세와 칼리아리의 경기입니다. 홈팀 우디네세 지난 라운드 크로토네 원정에서 2대1로 승리 거두며 최근 3연패 부진에서 벗어났죠. 드포의 멀티골 활약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후반 측면 수비에 가다마다 발이 높게 올라 상대 얼굴을 거격하며 드포가 다이렉트로 퇴장당했습니다. 이 8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드포의 결장은 좀 불운이죠. 최근 홈에서도 토리노, 라치오에게 연패를 당하며 좋지 않았어요. 원정팀 칼리아리입니다. 지난 라운드 파르마 홈경기에서 전반 2골을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죠. 후반에도 3번째 실점하며 패색이 짙었는데 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세를 펼치며 추격을 했어요. 후반 교체 투입된 페레이로의 활약으로 역전을 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 상대 오른쪽 측면을 괴롭히면서 그 오른쪽에서 박스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면서 왼발로 가마찬 게 동점골로 연결됐고 이어서 정교한 크로스로 세리의 역전골까지 도왔죠. 자칫 19위로 순위가 내려앉을 뻔했으나 페레이로가 팀을 구해냈습니다. 우디네세가 드포의 결정으로 전력 손실이 있지만 전체적인 팀 밸런스에서 칼리아리에 좀 앞서 있죠. 특히 칼리아리에 비해 수비력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역대 전적에서도 최근 4승 1무로 우디네세가 앞서 있어요.
13라운드 맞대결에서는 팽팽한 경기를 펼치며 1대1 무승부를 얻었습니다. 우디네세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4경기 최종픽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경기 강원의 승, 무. 2번 경기 포항의 승, 패. 3번 경기 헬라스의 승, 무. 4번 경기는 울산의 패. 5번 경기 성남의 승무. 6번 경기는 대구의 패. 7번 경기 제주의 승. 8번 경기 에시밀란 승. 9번 경기 볼로냐의 승, 무. 10번 경기는 크로토네의 패. 11번 경기는 제노아의 승 혹은 패. 12번 경기 유벤투스의 승. 13번 경기 스페치아의 패. 14번 경기 우디네세의 승. 이상 저희 S워크의 그 축구토토 승무패 16회 분석과 최종픽 공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분석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고 저희는 주말 17회차 경기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